자, 이제 16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 1, 그림 2, 그림 1은 교통사고 사상자, 그 다음에 그림 2는 교통사고 건수고요. 그 다음에 그림 3은 교통사고 건수의 원인별 구성비입니다. 자, 기억번.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 가장 적은 달, 가장 많은 달.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림 1을 보셔야겠죠. 그림 1을 봤을 때 가장 적은 달. 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프를 보실 때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한테 잘 보이는데 양쪽 끝이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적은 달은 언제였어요? 그렇죠. 1월입니다. 492.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달 8월이죠. 841. 60% 이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60% 해보죠. 64, 24. 68에 48. 그러면 500을 넘죠. 500보다 크니까 492는 60% 이하다.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2020년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 그림 1과 그림 2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건당 사망자가 1.9명 이상이다. 대충 보니까 2에 가깝네요. 그러면 2명보다 약간 작겠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요. 12월부터 볼게요. 249 2배 한 거가 507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보다 작죠. 11월도 2보다 조금 크네요. 11월이 2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10월 540이니까 2보다 작습니다. 9월 604인데 2보다 약간 큽니다. 그 다음에 311 얘도 2보다 크죠. 그 다음에 7월 260인데 2보다 큽니다. 277 540인데 큽니다. 307, 734, 600 넘어야 되는데 734니까 2배보다 크죠. 4월 269인데 2배, 520인데 640이니까 2배보다 크다. 3월도 260, 520인데 589니까 2배보다 크고요. 2월 2배보다 큽니다. 240, 1월도 480인데 2배보다 큽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월과 12월을 뺀 나머지는 다 2보다 크고요. 10월과 12월을 보더라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당 사상자는 2명보다 클 거다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배보다 워낙 큰 게 더 많았으니까요. 특히나 8월도 그랬고요. 따라서 1.9명 이상이다. 아,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디귿은 안 봐도 되지만 디귿번 안전거리 미확보 요 비율값 교통사고 건수를 물어보지만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값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요 비율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나와 있는 비율값 먼저 더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9, 5, 8, 3, 1 그 다음에 7, 8, 11 21, 8, 9, 12, 7, 77.1이죠.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는 22.9%입니다. 자, 22.9는 중앙성 침범 3.4. 7배보다 크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74, 28, 73, 21, 23점 얼마입니다. 7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디귿번 틀리고요. 리을번.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요게 2,000건 이하냐. 지금 지금 보면요. 이거는 1년 전체를 놔두고 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건 이 월별 전체 사고 건수의 총합 곱하기 65.3을 한 게 2,000건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더해 주셔야겠죠. 대략적으로 더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자, 2,000건 이하가 되려면 65.3은 대략 66%니까 얘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인데 2,000건 이하이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전체 건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건수가 3,000보다 작겠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다 더했을 때 3,000보다 대략적으로 큰지 작은지 요거를 판단을 해주는 건데 요거 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4, 3, 27, 28, 30, 33, 39, 48. 그 다음에 28, 8, 9, 15, 21, 28, 34, 35, 42, 47, 51, 7, 9, 11, 13, 16, 18, 20, 23, 26, 28, 30, 30을 넘어요. 30, 뭐 한 32, 33, 뭐 이렇게 되겠네요. 32가 되겠네요. 자, 3,000을 넘어요. 우리는 3,000보다 작아야 되는데 3,000을 넘죠. 따라서 2,000건 이하이다. 얘도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대략적으로 더해서 3,000이 넘겠다라는 감이 생기면 참 좋은데 얘가 좀 숫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 쓰기 좀 싫어서 일일이 좀 다 더해 봤습니다. 자, 16번은 이렇고요. 자, 17번. 자, 17번은 보시죠. 가에서 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에서 라에 딱 떨어지는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선지 플레이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정 자립도가 2. 2는 지금 비어져 있는데 높은 지역은 ACF다. ACF다. 그러면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C였어요. 65.7보다 가는 65.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뭐보다 커야 돼요? 일단 요거만 알죠. 65.7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보니까 선지에서 65.8은 65.7을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나머지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시거와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나가 가장 낮으냐 높으냐 요거를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주택 노후화율을 봐야겠네요.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노후화율이 33.7%로 가장 높아요. I 지역에 그러면 나 값이 이 시가와 면적 비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보죠. 20.7%가 가장 작네요. 그러면 나는 20.7%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20.7을 넘어가는 1번은 안 되죠. 나머지 2, 3, 4 중에 있겠습니다.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여기 중에서 3.1. B가 가장 작네요.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게 네 번째로 많다. 그래서 가장 큰 거부터 한번 찾아보면 얘가 첫 번째. 2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128, D, 그 다음에 114, 세 번째. 114가 아니네요. 119가 있군요. 119.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작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작았던 게, 114가 그 다음으로 작았죠. 얘가 다섯 번째. 따라서, 다는 114보다 커야 되고요. 119.2보다 작아야 돼요. 자, 114보다 크고, 근데 102.4는 안 되죠. 그래서 114보다 작아버리니까 안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 가능합니다. 이제 라 볼게요.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낮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B, C, D, F만 낮다 그랬으니까 H는 더 커야 되죠. 그렇죠. 라는 그래서 92.5보다 커야 됩니다. 92.5보다 큰 게 92.6이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2020년, 얘는 2019년. 즉, 앞서 있는 연도가 더 뒤에 있는 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 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수용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국공립대학교 26.7%에서 26.8%로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립대학은 20.8에서 21로 0.2%포인트 증가했죠. 따라서 사립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거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얘는 구해야 돼요. 근데 일단 비수도권은 25.5%로 동일합니다. 자, 19년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전에 한번 분수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수용률을 보니까 재학생 수분의 수용 인원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재학생 수, 즉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감소,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11만 9천에서 12만으로 증가. 따라서 19년에 비해서 20년의 값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증가했어요.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증가했습니다. 얘는 그대로였는데 비수도권은.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무작정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니은번. 자,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수용 가능 인원.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했다. 수용 가능 인원 국공립대학 물어봅니다. 10만 2,900에서 10만 2,025로 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얘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일단 틀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연도를 헷갈렸으면은 제대로 판단을 안 했으면 얘 틀리기 쉬웠다. 요거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택지. 디귿번.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 전체 대학교 196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 카드 납부 가능한 거 47곳이에요. 그래서 196분의 47인데 이게 37.9%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10% 하면은 10부죠. 근데 2배를 넘어요. 3배가 돼야 안 돼요. 3배 하면은 3927, 57점 얼마인데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에 못 미쳐요. 근데 37.9%라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되고요. 답은 이미 골라졌죠. 기억 리얼로. 근데 리얼번.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 없었죠. 다 제로입니다.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 뿐이었다.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교 이거 9개 뿐이었다. 지금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선택지 이렇게 됩니다. 자, 18번, 19번. 19번은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 연봉은 변동이 없고요. 조건 이해가 필수였는데 성과급은 매년 1회 지급했습니다. 성과급은 연봉에다 지급 비율을 곱한 거고 지급 비율은 성과 등급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고 인원수는 각각이 이렇게 구해주면서 지급 비율은 20%, 10%, 5%씩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겁니다. 전체 6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6명인데 2018년에 S등급 1명, A등급 2명, B등급 3명 이렇게 지급 비율이 돼서 한 명한테는 20%, 그 다음 2명한테 10%, 그 다음에 3명한테는 5%의 지급 비율이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차피 연봉은 변동 없다 그랬어요. 값을 한번 보실게요. 값 보니까 12, 6, 3 금액이 다 달라요. 성과급이. 기본 연봉은 동일했는데 지급 비율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는데 그 성과급이 다 달랐다? 이거 무슨 얘기다? 그렇죠. 지급 비율이 다 달랐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값은 어차피 다 다른 금액이었으니까 2018년도에는 S등급, 즉 20%, 19년도에 10%, 20년도에 5%, 이런 식으로 성과급이 배분이 된다. 이러한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값은 얘는 20%, 1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을은 한번 보시죠. 을은 5와 20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면 최고 비율이 20%인데 그러면 얘는 10이 돼야 되지 2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0%가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얼마다? 그렇죠. 얘 5%다.
얘는 20%다. 얘는 5%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요. 다음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병을 보면은 6%가 있고 3%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얘가 5%고 얘가 10%일 수도 있고, 얘가 10%면서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10%면 얘가 20%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미 값이 확실하게 20%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2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10%가 돼야 되고, 얘는 5%, 얘는 10%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정하고 기는요. 동일한 금액이에요. 이건 좀 이따 보고 무를 먼저 보죠. 무를 먼저 보시면 자,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 여기는 이제 20%는 할 수가 없어요. 10% 하나, 5%짜리 두 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것 중에는 20%짜가 2020년에는 20%짜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20%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10%, 하나는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죠. 2020년 보시면 5 하나, 10 하나, 20 하나가 비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무가 20%라면은 다 모든 게 20%가 돼야 되는데 20%가 쓰였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가. 그러면 10%는 가능한가요? 10% 가능은 10% 일단 인원수항으로는 가능은 해요. 근데 얘가 그러면 남은 게 얘가 5랑 5가 돼야 되는데 얘는 더 6으로 작잖아요. 최소가 5%인데 5%보다 작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도 10%가 되면 안 된다. 확정적으로 얘는 5%다. 이거를 끌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무는 확실히 5%, 5%고요. 그 다음에 정하고 기는 어차피 금액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5%고 하나는 10%만 되면 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비는 게 얘가 예를 들어 얘가 10%면 여기도 10%, 여기 20% 이렇게 되고요. 하나 남은 게 얘가 5%, 10%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바꿔도 상관없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봉 계산을 해보죠. 자, 10% 값은 10% 했을 때 6이니까 60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20% 했을 때 20이니까 100이죠. 병은 10% 했을 때 6이니까 60. 정은 똑같이 60. 무는 5%일 때 4.5, 10%일 때 9니까 100% 하면 90. 그 다음에 10%가 12니까 기는 120.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160, 220, 280, 370, 490. 따라서 답은 490만 원이다. 요 문제입니다. 19번은 좀 어려웠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값을 머리를 써가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넣을 수 있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20번. 20번도 좀 어려운 문제였죠. 뭐가 어려웠냐면 선택지를 해석하는 게 어려웠다. 요 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자, 이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박류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리터당 5mg 이하인 거. 요거 두 개예요. 이 처리 장소가 5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1일 하수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500세제곱미터면 요 L입니다. L이면서 지역이 등급이 1등급 좀 하얀 거, 2등급 점선 하얀 거, 1등급이고 2등급인 거에 속해 있는 L이 몇 개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1등급에 속하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등급 점이라고 했죠. 점에 속하는 거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총 5개다.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기억번 일단 지우고
기억법 옳고요. 니은번 1일 하수 처리 용량 500세제곱 이상 L이죠. L에 해당하는 처리 장수는 1일 하수 처리 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 S죠. L이 몇 개고 S가 몇 개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L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개 14개고요. S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예요. 자, 14개는 10개의 1.5배 이상입니까? 아니죠. 1.4배밖에 안 되죠. 이거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또 지우고요. 자, 디귿번 2등급 지역에서 이 점 네모에 해당하는 하얀데 네 점이 있는 거 방류수의 총인 기준이 총인 여기에 있습니다. 총인 기준이 0.3 이하 나머지 0.3 이하인 거 있나요? 여기에 속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를 하냐면 최소 요거냐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가는 것만 일단 골라내고 그러면 그게 최소니까 확실한 것만 골라내면 그게 최소니까 그것만 따져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등급 지역에서 기준이 0.4 이하인 하수 처리 용량이 하수 처리장의 1일 하수 처리 용량 합은 최소 1000이냐? 자, 이거 보니까 얘는 어디에 속해요? 1일 하수 처리 용량이 L인 거예요. 그렇죠? 이 0.3 이하에 속하는 것, 무조건 확실히 속하는 거는 500세제곱미터 이상 L에 해당하는 2등급에 있으면서 L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요거를 따져주면 그게 최소한이 되는 거죠. 2개죠. 그러니까 하루에 500 처리할 수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최소 1000세제곱미터는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2등급 지역에서 2등급 지역은 여기에 있는데 다 2등급 지역은 속해져 있는데 총인 기준이 0.3 이하다 라고 했을 최소값이니까 확실하게 무조건은 처리해야 되는 거 얘는 0.2 이하라서 0.3, 0.2에서 0.3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는 언급하면 안 되고요. 0.5 이하, 뭐 4.0 이하, 0.3이 속하지 하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얘는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최소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거고 1일 하수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즉 L이면서 지역 등급이 2등급에 속하는 게 몇 개냐? 2개니까 2개 500세제곱 이상 처리하는데 2개 하니까 1000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리을번 또 지울게요. 방류수의 총 질소 기준이 20 이하인 하수 처리장의 수 이거고요. 자, 이거라는 거는 뭐예요? 500세제곱미터 이상, 즉 L이고 50 이상 500 미만 M이죠. 그러니까 L과 M의 하수 처리 장수.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 20 이하. 화학적 산소 요구량 20 이하. 요거죠. 요거는 L이면서 지역 등급이 1등급과 2등급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L 찾으면은 몇 개예요? L과 M.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26개고요. 원래는 S만 빼줘도 되는데 머리를 안 써봐갖고. 자, 그 다음에 L이면서 1, 2등급. 아까
우리 이미 1번 기억에서 찾았어요. L이면서 1, 2등급에 속하는 건 5개였죠. 그러니까 5배 이상이냐? 25보다 크니까 5배 이상이다. 얘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선택지가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